와인을 조금 알아가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이 와인이 무슨 와인인지 느끼면서 접하실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와인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드시는 모든 와인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스토리라든지 고객층에 대한 변화도 좀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있어 왔어요. 서울, 경기도를 1년 내내 제가 돌아다녔었어요. 나중에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을 뭐를 하고 살까를 이제 고민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많이 우리가 자영업을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 목적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잘만 운영한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유브랜드 최승영입니다. 오늘은 합정동에서 되게 유명한 와인바예요. 특히 그 주변의 평을 들어보니까 와인을 처음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접하고 또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왔다가 우리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렇게 제가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합정동에 위치한 와인어클락, 와인 마실 시간 와인어클락의 또 김상진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와이너클락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와인어클락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와이너클락은 한 5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와인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너클락은 와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와인을 조금 아시는 분이시든 와인을 조금 알아가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이 와인이 무슨 와인인지 느끼면서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있고요. 저희 공간은 대략 일반 컨벤셔널 와인뿐만 아니라 내추럴 와인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짓수가 가게 규모에 비하면 조금 많아요. 대략 한 200가지가 좀 넘게 네, 리스팅이 되어 있고, 상당히 그래서, 많네요. 네, 그래서 다양한 와인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에 맞는 저희가 개발한 메뉴들하고 음식 메뉴들하고 같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컨셉의 와인바입니다. 네, 그러면 와인을 전혀 모르거나 조금 이게 좀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와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나요? 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그 손님들의 제가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와인 경험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눈높이에 맞춰서 와인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드시는 모든 와인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캐릭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 좋네요. 그러니까 와인 초보, 와인 나 네, 시작해야지라고 하신 분은 정말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무려 200종이다라고 하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 200가지가 좀 넘는 와인들은 모두 하나부터 이제 10가지 전부 다 제가 다 셀렉한 와인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와인들이 이 와이너클락이라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손님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와인들을 네, 제가 들여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든 이제 메뉴다라고 하는데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만 5년을 넘어서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어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음식 메뉴에 대한 시도를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지금은 아주 흔하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감파사라요라든지 그다음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뭐 크림 파스타, 아니면 토마토 베이스 파스타, 그리고 주로는 이제 보통 그 안주를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햄 또는 치즈를 가지고 모든 플래터를 만들어서 주로 많이 제공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는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이제 해봤던 거는 프렌치 음식도 잠깐 다뤄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무국적 스타일의 그런 메뉴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그 메뉴는 어떤 건가요? 음식 메뉴는 저희가 최근에는 많이들 저희가 최근에 메뉴가 바뀌었었는데 좋아해 주셨던 거는 특히 이제 미트로프라고 해서 그 다진 고기를 미트파이 형식, 미국식 미트파이 형식으로 만든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뉴들에 대한 반응이 좀 좋았었고, 이전에는 저희가 매운 크림 파스타라고 해서 그 크림 파스타인데, 크림 파스타의 비주얼을 보면은 중간에 경계를 삼아서 양쪽의 컬러가 달라요. 오, 그리고 재밌다.
굉장히 꾸덕하고 크림이 양이 많은 스타일의 파스타인데 느끼할 것 같지만 거기에 적절한 청양고추들이 들어가 있어서 비주얼도 많이들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맛 또한 대중적이면서 또 칼칼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곳은 와인을 시작하는 곳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된 고객층들은 어떻게 되나요? 고객층에 대한 변화도 좀 그 시간 지나면서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력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고객층은 20대 후반부터 40대 분들이 주로 이제 주력 고객층이었고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아주 저렴한 와인,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다 그러면은 1, 2만 원대 와인도 다뤘었거든요. 판매가로. 그럴 때는 20대 초중반 분들도 꽤 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와인 리스트를 리뉴얼하고 제 나름의 전략들을 그 안에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20대 초중반 분들은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는 20대 후반부터 3, 40대 분들 그리고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좀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셔서 5, 60대 분들도 이따금씩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네. 이 와인어클락은 지금 그 3층? 네, 맞습니다. 3층에 있는데 이 공간은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 와이너클럽 같은 경우가 실내와 그다음에 옆에 별도의 테라스, 그러니까 발코니라고 부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데 실내 공간은 주방 포함해서 딱 15평이 나와요. 그럼 한 몇 석 규모인 거죠? 지금 이제 실내에 제가 이제 테이블 비치를 한 거는 총 5테이블과 별도의 이제 한 7분 정도 앉으실 수 있는 바가 별도로 네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테라스는 제가 대충 평수를 해봤더니 한 4평 정도 공간이 있고 저희가 대신 세로로 긴 테라스다 보니까 테라스에 현재 5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 동네가 되게 핫한 동네 하나잖아요. 네. 어때요? 상권에 어떤 그 도움도 많이 있나요? 제가 홍대에서 시작했던 거는 사실 다른 것보다 저는 상권 분석을 한다고 나름 그 입지를 찾아다닌다고 서울, 경기도를 1년 내내 제가 돌아다녔었어요. 그 돌아다니면서 그 출발점이 홍대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한 게 홍대였어요. 그 이유가 홍대는 제가 이제 그 좀 어린 시절에 거주했던 이제 신촌하고도 가깝고 또 친구들 자주 만나서 이렇게 놀았던 곳이 저 또한 소비를 많이 했던 곳이 홍대다 보니까 제가 골목골목 가장 잘 아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소비층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라서 제가 여기를 처음에 먼저 알아봤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었어요. 돈이죠. 네, 임대료가 제가 여기 처음 찾아봤을 때가 벌써 6, 7년 전이니까 네. 상당히 그 임대료가 높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접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돌다 보니까 다시 이곳에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권리금이 없고 그리고 좀 임대료가 낮은 곳들을 주로 계속 찾아다녔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한 6년 전 네. 네, 하셨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은퇴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제가 한 9년 정도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토탈 한 기간은 9년 정도 했었고요. 저는 그 일반 이제 회사에서 재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회사 자금을 운영하는 자금 파트 담당자였어요. 담당자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작은 파트로 한 9년 정도 근무를 하신 네. 거고 은퇴를 하시게 된 퇴직을 하시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직장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으로 좀 고솔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20대 중반 정도가 됐을 때 나중에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을 뭐를 하고 살까를 이제 고민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많이.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 제가 마음에 드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좀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했던 것도 사실은 그 일을 좋아해서 또는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을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목적으로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퇴 후에 난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막연한 꿈은 있었었는데 이 와인바를 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 건 언제였나요? 와인바가 됐던 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카페를 제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카페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그 바리스타 챔피언들 찾아가서 라떼아트 같은 것도 배우고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와인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인을 저도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와알못인데 와인을 전혀 모르다가 와인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식음료를 같이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와인을 공부하다가 제가 여기에 놓였던 거죠. 이거는 커피보다 더 무궁무진할 수 있는 신세계구나. 그리고 더 매력적이구나. 그다음에 커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수년 전에도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과포화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작은 개인이 업장을 운영하기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아주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와인 시장을 봤더니 와인은 여전히 생각보다 서울에 인구 1,000만이 넘게 사는 서울에 그 와인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와인에 대한 수요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뭔가 와인을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와인바를 만들면은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전히 제가 향후 그때 당시 향후 한 10년 나름의 계산을 해봤더니 적어도 10년 동안은 잘만 운영한다면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예측이 들어서 제가 아예 기존에 했던 커피를 포기하고 와인으로 전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으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잡으셨던 거였었고.